아니 저기 뭐 일본 분이라든지 우리나라 바깥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가를 막 해도 이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그리고 이제 뭐 천개의 파랑에서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게 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아쉬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책 다시 말씀드리면 볼만해요. 이분이 사회 문제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환경 문제 같은 거. 뭐 환경 문제나 사회 문제, 안드로이드에 의한 실직 얘기가 나왔는데 장애인 쪽도 그렇고.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언니가 이제 장애가 있는 걸 나오니까. 그러니까 묘하게 이제 캐릭터적인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 하반신 불수인 언니와 그렇지. 그리고 이제 하체가 망가진 기수인 그렇지. 로봇 콜리. 콜리. 둘이서 이제 묘하게 그걸 이루는 건데 조금 좀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 일부러 빼셨을 수도 있겠지만 기수들에 대한 인권 문제, 노동권 문제의 이야기도 상당히 좀 건드릴 수 있을 만한 소재였는데 그것도 좀 건드리질 않으셨고 그거 좀 아쉬워. 아까도 이제 드렸던 말씀인데 이분 소설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난 세기에 썼으면 좋을 소설들 그게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이 드냐면은 요즘처럼 이렇게 어떤 과학의 방향이랄까 기술의 방향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럴 때 봤을 때에는 이게 약간 개연성이 깨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 시대에 왜 저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20대 특유의 아직은 이제 좀 설익은 어떤 추구해 나가는 이제 그런 긴 흐름에서 보자면 이해가 되죠. 근데 또 냉정하게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전 받아들이는 대로 제 느낌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좋아하시는 분은 되게 좋아하실 만한. 저는 그래서 이게 그 청소년 문학 쪽으로 분류가 돼 있던데 그야말로 딱이다. 청소년들이야말로 이걸 한번 읽어볼 만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뭐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봇물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시모프의 배다른 자손들이다. 하나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그쪽 느낌? 한 40대, 50대가 옛날에 읽었을 때. 맞아. 그 옛날에 어릴 때 있었던 꿈속에 있었던 로봇은 이런 모양?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장르적인 장치로서는 되게 잘 와닿을 수는 있겠지만. 인문학이 그래서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청소년이 연결이 되는 거고, 저처럼 SF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제 처음 들어갈 때. 인문용으로는 참 좋은 소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덤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요거랑 되게 비슷한, 저는 읽으면서 계속 무슨, 비디오 게임을 하나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 중에 하나인데, 이제 비디오 게임인지 아니면 영화인지 헷갈리는 그런 장르예요. 인터랙티브 무비라고. 제가 원하는 방향에서 대화의 선택지를 고르면은 영화의 내용이 달라지는 그런 종류의 게임이거든요.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아셨을 거예요. 이제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어떤 점이 근데 그 생각이 나게 했나요? 일단 그것도 이제 설정이 되게 비슷하죠. 인간형 휴머노이드가 그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에서는 인간형 휴머노이드의 인구라고 하면 좀 그렇죠. 개체수가 선진국의 경우에서는 인간보다 더 개체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이제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은 뭐를 가지고 이거를 같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 민권 운동 있잖아요. 민권 운동이랑 이걸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민권 운동이 투쟁이냐 아니면은 그 비폭력 저항이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건지를 계속 던져주거든요. 물론 이거는 미국이라고 하는 환경이 마틴 루터 킹과 말컴 엑스라고 하는 두 명의 걸출한 인물들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해석이기도 하고 물론 그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에서도 그 작품의 장치를 위해 가지고 되게 많이 좀 개연성을 희생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데이터 전송하는 부분 같은 경우라 그래도 지금 보면 오히려 저게 더 사실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더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있고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을 안 좋아하시고 반사신경이 느리신 분이라 하실지라도 한번 그 정도는 같이 해보시면서 비교해 보실 만한 그러면 아까 얼핏 얘기하셨지만 이제 기수 관련 콜리와 기수 관련 정도는 최소한의 교집합으로 생각할 여지는 좀 있었는데 그 기수에 대한 얘기는 완전히 그 거세가 되고 그 노동 같은 경우도 이제 10대 노동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은 그
기계에 의해 가지고 일자리를 뺏긴 사람들에 대한 되게 나쁜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 근데 여기서도 넉불이? 비슷한 게 좀 나왔어.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가 그죠 그 알바형 그 휴머노이드 걔한테 이제 자리를 뺏기는 부분도 나오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즘 이제 20대들이 그 겪고 있는 현장에서의 삶의 그 현장에서의 서글픔 같은 거, 위협감 같은 거 좀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실제로 AI 자체가 우리 현실과는 얼마나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들은 얘기로는 지금 뭐 램 설계라든지 CPU 설계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이 한다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이 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저가 노동력에 의해 가지고 노동시장을 뺏기는 문제들이 과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고인력 노동자들에 있어서는 남의 얘기였지만은 지금은 고학력 노동자들에 있어서도 이게 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녹여낸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편의점과 키오스크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이제 도드라지게 되는 오케이.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인간의 어떤 학습 능력을, 소프트웨어, 그게 하나가 잘못 들어가고 이 기술 콜리가 그렇게 된 건데, 되게 신선했거든요. 되게 보면서, 콜리가 계속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굉장히, 저는 거기서 굉장히 많이 좀 흡입이 됐어요. 그 콜리의 질문들이, 인간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는 건데,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잊고 살잖아요. 어린 시절에 아이들 때 한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기억 하나도 안 나고, 그런 데서 오는 시사하는 바가 저는 울림이 좀 커서 이 작품에 좀 점수를 주고 싶었거든요. 아까 이제 얘기드렸던 건데, 이제 또 결국은 배달은 형제다. 그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이제 이분이 이제 글속에서 쓰셨지만은, 그 테드 창의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주기,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으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계와 인간과의 우정이라고 하는 장치를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인간다움이란 무엇이냐를 기계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은 인간이 대답을 하다가 자기가 자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중적인 영화 중에서 제일 잘 많이 보여준 게 뭐냐면 터미네이터 2편이에요. 나는 오히려 결국은 이게 난 오히려 스필버그의 AI가 AI로 그렇죠. 엄마를 찾아서 그렇죠. 얘가 계속 학습해 나가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부모지만은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육아소설적인 거에 그런 방점을 계속 찍고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리셰가 계속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클리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클리셰를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그건 작가의 능력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책에서 던지는 질문이라든지 질문을 받아내는 형식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오히려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진짜로 높은 점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육체적인 의미로 한번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게 아까 계속 이제 다시 또 아시모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을 해가지고 그 영화가 됐던 바이센터니얼 맨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원제가 단편에서 시작을 해요. 그 아시모프의 200살을 산 사나이.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공저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장편으로 바뀌는데 인간이 뭐예요? 창의력을 갖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인간이 그 로봇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팔아요. 이제 인간이 되고 싶어 하니까. 자유를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림 팔아 번 돈으로 권리를 얻게 되고 인간권을 얻게 되고 그건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부를 얻게 되고 한 발 이렇게 가는 거네. 계속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한 300페이지짜리 소설에서 쭉 밀어 넣어가지고 맨 끝에 이제 어떤 걸 해요. 이제 그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한 그 시점의 인간에서 진짜 인간이라고 생각되는 궁극적인 무언가를 가져가요, 계속. 나 왜 피노키오가 생각나지? 피노키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어요? 그 AI도 피노키오의 연장선에 있는 거고, 그리고 바이센터니얼 맨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의 입장에서 된. 그러니까 피노키오 자체도. 다 맥락이 이렇게 다 연결돼 피노키오 자체도 보면은 그 육아소설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그 성장소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옳고 그른 게 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세상과의 투쟁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과정인데 그 말씀하셨던 AI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성장해 나가면서 세상과 투쟁을 벌이죠. 그렇죠. 세계죠. 네. 네. 계속 부딪히면서. 그렇죠. 근데 터미네이터를 말씀드렸던 게 터미네이터는 세상과 투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세상 물정 모르는 로봇가 착한 사람 돼가는 과정이에요. 2편. 1편이 아니라 2편. 2편에서. 저는 그 유명한 아이비백이 나온다. 네, 그냥 착하게 됐어요. 이래가지고, 자기 희생을 통해가지고 인간적인 로봇이 됐다. 그래서 얘는 인간이다. 아빠가 돼줄 수도 있었을 텐데, 진짜 아빠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둘 다 애 아빠 입장이지만은 기르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는데, 천개의 파랑도 이제 제가 받아들인 느낌이 그 느낌이었거든요. 기르면서 배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르면서 배운다라는 느낌을 되게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의 클리셰를 그 현대 문학적인 문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어떻게 녹여내느냐 그런 거라고 좀 받아들이는데 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네. 그 제가 좋아했던 지금도 좋아하는 작품 되게 좋아하지만 무라카미 하루키가 옛날에 했던 얘기 중에 네. 소설은 곧 죽어도 문체다 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다시 또 문체로 돌아오네요. 네. 네. 근데 문체와 그 구성이 있어서의 잔잔하지만 힘있는 구성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천개의 파랑을 읽어보시면 할 것 같아요. 네, 공감합니다. 대신에 어떤 물질의 사랑은 저는 일단 비추고요. 네. 천개의 파랑에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느낌을 가지고 이 어떤 물질의 사랑으로 왔는데 이거는 조금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한 8개 정도의 단편들이 모여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F 소재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심경을 얘기를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본격 문학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해야 될 본격 영역인데, 이제 소재를 가지고 와서 주목을 끌었는데 완성도가 떨어지면 자칫 자존심 상하잖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우리가 잘하는 건데 가지고 와서 오히려 저 같으면 반대 생각할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고지식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직 본격적인 그 문단 활동을 안 해서 모르는데 여기저기 전해 듣고 보면 이렇게 배타적이지는 않다고 해요. 사실은 원래 좀 어찌됐건 기득권이다 보니까, 그동안 기득권이 쭉 오랫동안 왔다 보니까 약간의 여유는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라는 봐주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두 팔을 활짝 벌려서 끌어안고 이런 건 아니고, 해봐. 하네. 이 정도.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더 괜찮으신 분들은 배우고, 저처럼 이제 배우려고 하고, 이런 거는 얘네들이 잘하는구나. 그런 건데, 아무리 좋은 점수를 준다 하더라도 저는 요즘 그 20대 작가들, 그러니까 SF 쪽뿐만이 아니라 이쪽 본격 문학에서도 소설가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에세이도 그렇고. 근데 20대들이 지금 이제 연령도 그렇고 또 시대도 그러다 보니까 좀 딴 얘기인데 그 맥이 같은 얘기가 뭐냐면 본격 문학 쪽에서도 요즘 주목받는 젊은 20대 작가들의 작품을 일반인들이 보면 뭐야 이게 소설이야? 그러니까 리얼리즘이 이게 왜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느낌 아세요? 이게 문제가 좀 있는데 그냥 이게 무슨 특별한 것도 없고 음식으로 치면 무슨 간 안 돼 있는 그런 느낌? 건강식. 엄밀히 얘기하면 82년 김정 같은 경우도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스토리적으로 봤을 때 거기 극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드라마적인 걸로 해서 막 사건을 만들고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노멀하게 쫙 이렇게 서술을 해 나가면서 그 심경을 얘기할 때도 굉장히 힘줘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덤덤하게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핵심 뭐냐, 20대 요즘 그 작가들은, 굉장히 그 정서적 피폐한 느낌이 아무래도 우리 세대 중에서는,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세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세대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좀 드라이하고, 삶이 이제 피폐하면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풍요롭지 못하잖아요. 그렇다 막 극악적으로 막 이러지는 않는데, 자아 성취를 하면서 가긴 가는데,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지 않은 면들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역시 여기서도 받았어요. 그래서 소재들은 다 미래 이야기고, 뭐 별의별 소재들이, 재밌는 소재들이 나오지만, 그런 전반적인 톤은 20대를 살아가는 힘겨운 한 전 여성의 그런 생각들과 그 내면들이 작품이 많이 투영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너진 다리는 어땠는지 저는 궁금하네요. 이게 조금 이건 뭐 비하하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흔한 SF 소설? 흔하다. 대신에 이제 문체는 좋은 흔한 SF 소설? 그런 느낌인데, 그냥 평범한 어포칼립스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길게 이제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그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관련된 얽힌 이야기들, 그런 게 나와요. 얘기를 조금 드린다 그러면은, 그, 인류가 외행성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핵융합 로켓을 쏘다가, 그러다가 그 핵융합 로켓이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지상이 핵이 터지는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안드로이드들과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의 몸을 이식한 사람들, 일단 뭐 안드로이드가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말입니다만 네. 거기에 이제 몸을 이식한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벌리는 일종의 살아남기 위한 투쟁인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얘기를 벌려가면서 어떤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는 연재한 소설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를, 그 책을 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천천히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내는 힘은 있어요. 근데 묶어내는 힘은 있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에 비해서는 깊이라는 느낌이 좀 깊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해요. 왜냐면은 천개의 파랑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이 천선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로 맞아요. 살아가야 하는데 맞아요. 인간이 세상을 망가뜨리기만 한다 좀 그런 생각이 좀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세계의 인류로서 뭐 휴머노이드와 인간이 공존하고 뭐 그런 얘기를 동물들 보호해야 되고 뭐 또 장애가 있는 분들을 케어해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조금 이제 하고 있는데 무너진 다리는 그래가지고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그냥 봤을 때 막판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막판에는 좀 느낌을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좀 밋밋한 느낌? 전반적으로 되게. 뭐 혹시라도 진짜 뭐 빠뜨리거나 뭐. 뭐 나중에 기억나겠죠. 빠뜨린 건 항상 그 순간엔 기억이 안 나잖아요. 맞아요. 아쉬울 때 기억나지. 자, 그러면 독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희 염 선생님과 더불어서 천선난 작가님의 천개의 파랑이라는 작품 그리고 다른 무너진 다리 또 어떤 물질의 사랑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훈훈하게 하려고 그래서 뭐 저희 독자분들이 주로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근데 혹시 그 자녀분들 특히 이제 10대 자녀분들이나 뭐 조카나 주변에 선물을 할 일이 있다면 책을 선물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천개의 파랑이라는 책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 선물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면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꿋꿋하게. 뭐 요새 좀 많이 나옵니다. 저기 확진자들 많이 나오니까 오늘 건강하시고요. 진짜 요새 건강만큼 그러게 와닿는 말이 없죠. 뭐 어쨌든 조심하시고요. 다니시면서 오며 가며 접촉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